를 했어요. 제일 맛있어요? 맛있어요. 보살은 가시기 전에 가져가요. 보살 항상 바쁘셔가지고 먼저 가시더라. 요 앞에 가져가서 하나 들고 가요. 갖다 줘. 나 마이크 들어가죠. 두 개 드려야 되나? 하나만 돼?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게 설탕하고 소금하고 비율을 해서 약간 달게 하려고 했더니 안 달아지더라고. 설탕을 넣다 말았는가 봐요. 약간 뭐 짭짤할 수도 있는데 뭐 우리 천일염으로 하니까 5년 동안 묵힌 10년 묵혔나? 묵힌 천일염으로 하는 거니까 약간 짭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맛있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따끈따끈해서 더 맛있어요. 이렇게 뭐 뉴스를 안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미군 군을 감축하겠다라고 통보가 왔어요. 미군 군을 감축하는 것은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 이제 이렇게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는 돈을 많이 줘야지 돈 주는데 지켜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방위군 분담금을 더 이상 양보할 수는 없잖아요.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일이라서 현 정부가 못한다고 할 수는 없고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죠. 그러면 미군은 전 세계 몇십 곳을 미군이 파견돼 있어. 독일도 있죠, 중동도 있죠, 일본도 있죠, 우리나라도 있죠. 정말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미군은 전 세계에 엄청난 비용을 분담하면서 그렇게 포진돼 있을까? 미국이 그러면 전 세계에 이렇게 방위를 책임져 주나? 맞아요. 미군이 전 세계 방위를 좀 책임지는 게 있어요. 덕분에 많은 나라들은 국방비를 별로 들이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한국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뭐 소련도 뭐 있었고 그렇겠지만 미소가 서로 냉전 시대에는 좀 위화감도 있었지만 오히려 미군의 역할이 정말 컸다. 그리고 바다가 비교적 안전한 건 저 아덴만 이런 데 빼고 비교적 안전한 건 역시 미군의 공이 크다. 그럼 미군은 왜 저렇게 아무 보상 없이 저렇게 지켜주는 걸까? 우리가 방위 분담금을 더 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을까? 그들이 그렇게까지 더 받으려고 하는 데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1944년에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브레튼 우즈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기축 통화를 그때 결정하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달러를 갖고 오면 그러면 금을 내주겠다. 그래서 금 태환제를 실시하게 되고 그때부터 미 달러가 영국 파운드가 아니라 미 달러가 세계에서 누구나 다 쓰는 철도 동해선 선로 침수로 인한 열차 운행 중지 7월 24일 6시로 완전 복구됐다고 정상을 한다고 지금 그러네요. 여기도 정상 복구됐다고. 어제 밤 12시까지 비가 얼마나 내리던지 또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더 겁나요. 여기 보고 있잖아요. 여기 태화강에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고 내가 이렇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되나 얼만큼이나 강수위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다행히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고 이렇게 찰랑찰랑 되면 어떻게 되나 이 정도 오면 그래서 강수량을 봤지. 어제 9시, 10시 이때 10시, 11시 이때 강수량이 70몇 미리, 80몇 미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떡 만들면서 저기 올라가 봤더니 인도까지도 안 올라왔더라고. 이게 100mm 정도 확 왕창 내리면 인도까지 올라오고
쉬지 않고 200mm가 와야지 이 태화강이 찰랑찰랑하고 쉬지 않고 250mm가 되면 태화강이 범람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하루 종일 와도 100mm가 오지 않으면 안심하기로 안심하기로 하루 종일 200mm 오면 그러면 좀 큰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대피해야 되나? 1층 우리 새로 떡집을 만들었는데 어떡하지? 이제 수가 빨리 못 빠져가지고 어젯밤에 10시, 1시에 부분 침수가 있었겠죠, 그죠? 예. 예. 제일중학교 들어가는 우리 아저씨 12시 넘어서 왔거든요. 예. 대림에 나오면 막막이 그때가 제일 그게 달했어요. 1시간 넘으면서부터 비가 좀 잦아들었고요. 12시 넘으면서부터 비가 좀 잦아들어서 새벽에는 비가 그쳤어요. 너무 다행히. 이따 오후에 또 비가 온다고 했는데요. 어제만큼 그렇게 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브레튼우주에서 금태환제를 실시하면서 또 그 이후에 세계 에너지 석유 대전이 벌리면서 석유 대금을 모두 다 달러로 이렇게 중동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를 지켜주면서 미군이 지켜주면서 그들은 국방비를 안 내도 돼.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군이 지켜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동 지역에 여러 부대가 거기에 포진돼 있어요. 그러면서 태환제, 그러니까 달러 기축통화의 이렇게 권력이랄까? 기축통화가 더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되도록. 그래서 국제 간에 서로 돈을 주고받고 무역을 할 때는 달러로 무역을 하게 되는 그게 그때부터 1944년부터 시작이 된 거고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오페크에서 석유 대금을 그걸로 달러로 결제하면서 더욱더 공고해졌고요. 우리나라 원조를 미치게 많이 해줬잖아, 미국이. 또 우리나라가 또 산업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미국에서 정말 수입을 많이 해줬거든요. 우리가 만든 걸 미국에 수출 많이 해. 자동차도 수출했지, 뭐도 수출했지. 예, 그것도 역시 달러가 더 이렇게 수익으로 공고히 했고, 일본을 그렇게까지 해주게 한 것도 역시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달러를 쓰게 하기 위해서 정말 기를 쓰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의도대로 달러를 다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란이 이제 전 세계에 공적이 됐어. 이란이 무슨 테러 국가처럼 됐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란에서 중국하고 거래를 하면서 이란 테헤란에다가 금 선물 시장을 개장을 해서 금 선물 이렇게 할 때 중국하고 거래하고 이럴 때는 위안화로 결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미국이 팡 때린 거죠. 이제 미국이 너희들 달러 써야지 왜 위안화로 결제하려고 그래?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란이 테러 국가가 되고 이란이 지금 뭐 전 세계에 고립돼서 경제 제재를 엄청나게 당하고 있죠. 지금 이란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북한 사람들처럼 죽을 지경이라. 그리고 우리 베네수엘라 알죠? 베네수엘라 알거지 됐다고.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아마 베네수엘라일 거예요. 사우디보다도 석유 매장량이 더 많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왜 이렇게 깡통차냐? 베네수엘라 망했거든요, 나라가. 국민들은 뭐 거의 뭐 난민 수준이에요, 보면.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거지? 이 베네수엘라가 좀 남미 지역이 좀 반미가 여러 나라가 있어요. 미국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반미 전선을 펴고 그러다가 이 석유를 베네수엘라에 있는 석유를 파는 대금을 달러 아니면 다 받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달러 아니면 다 받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이놈 봐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해서 펑 때려가지고 기절했죠. 이제 미국한테 얻어맞아서 기절을 해서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는 그 엄청난 석유를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 석유를 베네수엘라 걸 수입해? 그럼 세컨더리 보이콧 해가지고 대한민국 이제 거래 끝. 그럼 우리도 폭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아무도 무서워가지고 베네수엘라하고 석유 거래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유가 포퓰리즘 정책이다. 뭐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했다. 뭐 우리 정치인들이 종종 인용하죠. 베네수엘라 문정부는 베네수엘라처럼 되려고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그렇게 달러 정책하고 큰 관계가 있어. 그럼 중국 영사관을 뭐 모두 없애겠다. 뭐 지금 경고한 상태고 중국도 그대로 보복하겠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제 경제 무역이 커지면서 중국도 역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중국도 2018년도에 금 선물 거래소를 중국에도 설치를 해요. 우리가 단독으로 금이 아니라 이제 석유를 거래를 하겠다. 그때부터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작된 거. 2018년에 미중 무역 갈등이 있잖아요. 그 묘하게 겹치는데 역시 달러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요. 이제는 정말 영국의 금이 아니라 석유를 크게 거래하는 대형 사업체에서 중국과 거래하면서 위안화를 받았어. 그리고 앞으로 또 거래하는 걸 위안화를 받겠다고 하고 또 다른 메이저 회사도 이제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영국의 이런 석유회사 또 메이저 석유회사들은 도대체 왜 달러를 하지 않고 위안화를 할까?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랑 저는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행정부는 너무 이렇게, 미국은 석유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텍사스 이런 데 가면 석유가 정말 많이 매장돼 있어요. 그런데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계속 석유를 수입했어요. 아니, 자기네들 거 파서 쓰면 될 건데, 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오페크 국가에서 석유를 사주냐? 왜 그러겠어요? 달러 결제하려고. 달러가 세상에 펼쳐지는데, 본인이 이렇게 자꾸 사줘야지. 사우디아라비아 사주고, 어디 사주고 해야지 얘들이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거꾸로 해요. 트럼프는 거꾸로 해서, 우리 셰일 오일 많이 나와. 이렇게 많이 팔아. 해가지고, 내가 팔러 다닐게. 우리나라 와서도 셰일 사라. 뭐, 어디 가서도 셰일 사라. 가는 나라마다 기름 좀 사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뿔라고. 근데 오페크 나라가 뿔라가지고, 야, 그래도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꾹 참았죠.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박살이 났잖아요. 이렇게 석유를 안 써, 사람들이야. 석유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석유 안 쓰죠. 그 사이에, 인도 같은 때는 석유 수입량이 거의 50% 이하로 퍽 떨어졌고요. 세계 3대, 세 번째 석유 수입국이 인도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중국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역대급으로 석유를 수입을 했어요. 이번에. 선물 시장이 열리고 그러면서 미리 결제하고 거의 중국 공장 잘 돌아간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주 고객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인 거예요. 이제 오페크 산유국들이 주 고객이 미국이 아니야. 미국은 경쟁 상대가 됐어. 미국이 옛날 많이 팔았는데 이제는 미국하고 석유 전쟁을 같이 석유 누가 많이 파나 하면서 셀지 경쟁을 해야 되니까 기분이 좋은 게 아니죠. 그러면 나 같아도 달러 안 해. 나 뿔났어. 나 그냥 위안화 할 거야. 그렇게 되고 있는 현재 진행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미 해군이 전 세계 바다를 지켜주는 것도 이렇게 달러를 더 많이 쓰게 하는 기축통화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미중 무역 갈등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돈 가지고 우리나라 쪼잔하게 그 돈 더 달라고 해서 안 줬다고 이렇게 군을 감축해버리고
또 돈 주는 데는 가서 또 지켜주겠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분위기가 좀 안 좋게 됐죠.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별로 없다. 7%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제 한 10여 프로 이상 조 바이든하고 차이가 나서 힘들다라고 하는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우리도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듣겠어요. 여러분들 알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뉴스에 나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베네수엘라는 폭망했어. 이렇게 이란은 지금 뭐 이렇게 경제 제재를 해. 뭐 중국하고는 저렇게 무역 갈등하고 있어. 미국이 왜 하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이런 기축통화권 가지고 중국도 이제 열대일로 하면서 우리도 기축통화 할 거야. 우리도 미완화를 쓸 거야 라고 지금 팽창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지금 서로 이렇게 지완지투가 서로 크게 싸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참 난감해요. 우리나라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정치가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는 이런 때는 미국에 붙었다가 중국에 붙었다가 미국에 붙었다가 중국에 붙었다가 이 줄타기 외교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그 우익들은 미국 친미, 혈맹 이러면서 미국에 가야지 중국 웬 말이냐 공산당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랬다가는 한 방에 훅 갈 수 있으니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은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이 줄타기 외교가 정말 잘 필요해서 만약에 줄타기 외교를 잘한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5G 같은 경우 중국 화웨이가 5G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선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삼성하고 이제 에릭슨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5G를 안 하겠다고, 그 화웨이 걸 안 쓰겠다고 트럼프가 계속 그 화웨이를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에서는 우리 삼성전자에게 야, 우리 5G 우리랑 하지? 우리도 필요하고 너희들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미국은 필요할 때 우리 거를 쓰고 중국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등거리 외교, 이렇게 줄타기 외교가 잘하면 이렇게 그 위험할 수도 있지만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래요. 개인과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본래 상승이라는 것은 값어치가 막 올라가는 것은 위기를 타고 공포를 타고 값어치가 뭐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도전하지 않아. 그러나 무서워도 들어간 사람은 뭐 쪽박도 살 수 있겠지만 무서워도 들어간 사람은 결국은 큰 이익이 남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과의 사이에서 또는 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할 때도 이런 너무 이렇게 원칙을 내세우기보다는 어떤 것이 더 오를까, 더 잘 될까 이런 것들 생각을 해서 좀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떡 맛있게 드시고요.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세요.